부끄러운 마음에 꺼려했던 산부인과 멀리할수록 당신은 건강할 수 없다? 몸도 마음도 소중한 여성들이여 자신있게 말하자. 나 산부인과 가는 여자야. 불행하게도 검진 방법이 없어요. 심한 경우는 이 통증 때문에 기절까지 본인이 자궁을 드러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몸도 마음도 예뻐지는 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산부인과 질환입니다. 제5화 몸도 마음도 예뻐지는 여성 건강관리. 지금 TV 앞에 모인 여성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과 친하신가요? 여성 건강의 기본 속부터 알아봅시다. 오늘 저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남자분이시네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신종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핑크색만 보여가지고 여자분이실 줄 남성분이시네요. 네. 아, 그래서 일부러 핑크색 옷을 그건 친근감 아니고. 있게? 네, 여기 올 때 입고 오라 그래서 입고 온 거고요. 누가 시켰어? 아니, 근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남자 선생님인 걸 알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여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선호하게 되니까 가끔은 당황하셔서 혹시 여의사 선생님이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일단은 그 진료는 의사 선생님한테 받는 거다. 여자,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사니까 그렇지, 환자 입장 대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비뇨기과를 가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자야.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역시 당황스럽죠. 일단 예, 당연히 익숙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네. 부담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막 너무 섹시한 여자 선생님이 저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동성은 편한데 네. 이게 이성이 더 좋을 때는 이제 이쁜 여자거나 이쁜 남자거나 이럴 때겠죠. 그거는 당연한, 그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상식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당혹스러운 환경에서 진료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치료를 잘해줬으면 다음에도 그 선생님은 저는 찾아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랭킹의 주제가 결혼 전 꼭 필요한 산부인과 검진이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가 보기 전에 결혼 전에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 전 산부인과 검진이라는 것들은 바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1차 예방이라는 거는 엄마가 면역이 없으면 태아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의 건강, 뭐 심폐기능이라든가 감기능, 콩팥기능 뭐 이런 것들, 예방이군요. 그렇죠. 출산을 위한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장기에 대한 건강들을 저희가 체크해줘서 문제를 빨리 시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게서는 2차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시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신혼집을 잘 마련하듯이 아기 집을 일단은 잘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그렇죠. 생각을 자궁의 하면 되겠네요. 건강을 저희가 체크하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여성 10명 중에 5명 정도만이 산부인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머지 5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부인과 가는 게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나는 지금 미혼인데 내가 뭔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부인과 가는 걸 꺼려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나라 이 문화적 이 부끄러워하고 정신과도 잘 안 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죠. 정신과 가면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것처럼 네. 산부인과 가면 역시 수근수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건 없어져야 되고요. 사실 지금은 유병 장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네.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은 절대 관리받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산부인과에 친해져야 돼요. 저랑 친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금부터 스케줄 잡아놓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꼭 필요한 산부인과 검진 랭킹 4. 자, 일단 네 번째 랭킹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액검사. 혈액검사를 알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병명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 기능, 콩팥 기능, 간염, 비형 간염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수두, 그다음에 엄마가 면역력이 없을 때 임신 시에 감염되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는 풍진. 혈액검사만으로도 벌써 대여섯 가지나 여러 가지를 알 알 수가 있네요. 있죠. 네. 자, 그럼 다음은 자궁경부암 검사. 저 이거 예방접종 했어요. 조기에 맞으면 100%나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80%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좀 어폐가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경부암은 발생 기전이 알려져 있어요.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 한자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네. 근데 예방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끔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무려 한 140여 정도 돼요.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 있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140개나 돼요? 예, 140여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안에 하나씩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 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놈들에 감염되면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140여 년의 항체를 지금 만들 수도 없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들어니까 가장 흔한 타입 16번, 18번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한 70% 정도는 돼요. 그 항체를 맞게 되면 16번, 18번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군요. 예, 16번, 18번에 대해서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나머지 140여 정도는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럼 접종 시기가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인가요? 당연하죠. 노출되기 전에 맞아서 항체를 만들면 감염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어릴 때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현재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는 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일찍이죠. 9살도 여자다. 자, 그러면은 다음입니다. 질염 검사. 여자들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죠. 질염은. 네. 질 안에는 질내 상재균에서 3가지의 균주가 있어요. 하나는 젖산균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좋은 애들. 좋은 애들, 착한 애들, 아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기성 세균에서 공기없이 사는 세균이 있어요. 젖산균이 젖산을 분비시켜서 얘네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깨지거나 또는 이 질내산도가 깨지게 되면 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이 발생하게 되면 밑에 분비물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질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직 산부인과를 경험해보지 못한 50% 여성분들을 위해서 무섭지 않은 검사라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에 있는 분비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면봉 같은 거에서 질 분비물을 채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현미경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요. 범인들 뭐 DNA 검사하고 이럴 때 혀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혀 이렇게 뭐 설태나 이런 걸 이렇게 좀 검사해서 그걸로 확인하는 것처럼 얘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질 분비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문제 생기면 저희가 그걸 채취해서 드립니다. 아주 꽤 간단한 거예요. 네, 맞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결혼 전 꼭 필요한 산부인과 검진 랭킹. 4위 혈액검사, 3위 자궁경부암 검사, 2위 질염 검사. 과연 1위는? 가장 검사를 많이 하는 혼전 검사,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산부인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골반 안에 있는 자궁, 난소, 방광,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질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안 걸리잖아요. 진짜 뭐 길어야 1분? 길어야 1분? 전 조금 더 봅니다. 내가 가는 병원이 좀 선생님이 급하셨나 보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뭐 어떤 증상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골반장기에서 생기는 모든 질환을 저희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궁의 기형, 모양의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자궁에 생기는 병변에 근종도 있고 선근종도 있고 자궁 내막의 병변도 있고
그다음에 방광 안에도 뭐 결석이 있는지 아니면 방광 요도에 개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개실하고 옆으로 방이 하나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성 경험 유무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질을 통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초음파기가 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네. 골반장기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성관계를 한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질내로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변을 참는 거죠. 방광을 채운 후에 저희가 복부 초음파로 해서 골반장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소변을 왜 채워서? 초음파는 공기 중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야만 통과하기 때문에 방광을 채워야 방광 밑에 자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광을 채워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4가지 검사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자녀에게도 좋다고 하니까 검사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근데 또 산부인과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월경.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얘기하는 생리통. 얘는 왜 생기는 겁니까? 자궁 자체가 수축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려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야 돼요. 네. 예. 난자가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다가 정자가 안 들어오면 얘는 임신 안 되는 소용이 얘네가 없잖아요. 실망하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임신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건데 이제 임신이 안 됐으니까 네.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궁 내막이잖아요. 그럼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서 자궁 수축제가 분비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자궁이 쥐어 짜는 거죠. 근데 이 짜는 자궁의 수축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데 그걸 바로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발성 생리통의 증상은 뭐 말도 못하게 아파요. 실제로 복통은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복부 팽만감, 뭐 불편함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고요. 설사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문제 되고요. 심한 경우는 이 통증 때문에 기절까지 해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해요. 심한 경우는 이 통증 때문에 기절까지 해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과가 기절했으니까 일단 뭐 내과, 뭐 신경과, 뭐 신경외과 이런 왜 데가 기절한지 모르니까. 네, 뭐 다 들어오죠. 근데 마지막에 산부인과 가서 해결하는 병이 바로 원발성 생리통입니다.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거 원래 되게 아픈 병인데 엄청 에휴 쟤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 진짜 아픈 거라고. 네, 진짜 아픕니다. 또 체크를 해볼 만한 게 주기가 일정한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건너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걸에 따라서 내 컨디션을 체크할 수가 있다면서요. 일단은 생리의 규칙성은 우리가 초경 후에 5년에 걸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사람과 불규칙적인 사람은 아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불규칙 생리를 하게 된다는 거는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성이 많이 돼서 이 배란 자체가 안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안 되면 생리는 없어요. 네. 이런 일련의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중간에 그 난폭이 돼 끊어진 겁니다. 이 불규칙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그 불규칙 생리를 갖는 사람들은 뭐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동양인들은 흔하지 않은데 서양인들은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털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치료해요 그거는? 배란을 유도시키죠. 배란을 유겨서 피임약 먹으라 그러죠? 예, 피임약도 한 방법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한 방법이고요. 나 시집 가도 될 것 같아. 뭔가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 뭔가 지금 혼전공사 다 한 느낌이야. 월경에 대한 속설에 대한 랭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콜릿을 먹으면 월경통이 완화된다. 역시 초콜릿이 제일 좋아. 생리 중일 때 요거 먹으니까 싹 없어지던데?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달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하다 뭐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달콤하다는 얘기가 왠지 이 통증과 반대되는 어감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마 그래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카페인 음료, 네. 카페인 성분이 많은 음식은 월경통을 악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홍차, 뭐 탄산음료,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음식이나 뭐 어떤 차 이런 게 좋은지. 일단 그 월경통을 완화시키는 거는 약물요법이 초있습니다. 그래서 월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정말 그 아프고 떼굴떼굴 굴르고 기절까지 하는 증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건강식 많이 얘기하잖아요.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생강 주스도 그렇고요. 뭐 감초, 뭐 시금치, 뭐 그다음에 뭐 샐러리, 뭐 무즙, 뭐 당근 주스. 좋은 건 다 좋군요. 그렇죠. 좋은 거는 다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라 드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체중은 월경통이 더 심하다. 날씬했을 때는 없던 생리통. 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왜 배까지 아픈 건지. 억울하다, 억울해. 아니야. 나 몸무게 얼마 안 나가. 과체중은 당연히 월경통을 악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생리주기는 네. 난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뇌하고 난소 사이에 호르몬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호르몬축을 깨는 가장 흔한 이유가 스트레스랑 체중이에요. 그래서 과체중이 되면 거기가 차단돼요. 차단이 되면 정상적으로 성숙난자가 배란될 수가 없고요. 그럼 당연히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생리불순이 오게 되는 겁니다. 누르는구나. 네. 생리불순이 오면 뭐가 문제냐면 월경통을 한다는 얘기는 왜 자궁이 수축해서 생기는 건데 생리불순이 와서 이건 하루 종일 생리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뚱뚱하면 임신 잘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당연히 거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난자가 나와야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정상 체중이 되는구나. 제 표준 체중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군대에 가면 많이 하거든요. 뚱뚱한 애들 갑자기 살이 마르고 이 말랐던 애들이 엄청나게 살이 찌거든요. 네. 왜냐하면 군대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생리불순한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야겠네요. 예, 그래도 됩니다. 다음 속살. 따뜻한 물 샤워는 여자 몸에 좋다. 땀이 날 때까지 푹 담그는 따뜻한 목욕. 찬물은 너무 싫어. 역시 따뜻한 물이 진리 아니겠어? 배를 따뜻하게 하되면 다 근육은 다 이완돼요. 근육이 이완되면 당연히 수축해서 생긴 통증인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목욕하면 기분 안 좋으세요? 좋아요. 네, 다 똑같은 겁니다. 특히 따뜻한 물로 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너무 좋죠. 네. 항상 엄마가 그랬어요. 막 떼울떼울 굴르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뜨거운 팩 같은 걸 올려주셨거든요. 네, 당연히 배를 좋습니다. 따시게 하면 좋다고. 예, 엄마 손이 약손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팩을 여기 배에다 대도 좋고요. 허리에 대도 괜찮습니다. 허리에 대도 괜찮고. 어디가 더 가까운가요? 뭐 상관없죠.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네. 근육들이 이완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싸리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도 괜찮아요. 되게 다른 편에 비해서 이번 편은 되게 막 엄청 귀 기울이게 듣게 돼. 이번에는요, 산부인과 질환들 중에서 가장 여성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질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목이 되게 와닿는다. 여성이라면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여성 질환 베스트 5. 지금 TV를 보고 있는 당신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 방광염. 방광염은요, 남자한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는 거고요. 왜냐면 여자 요도가 짧기 때문에 생기는 네.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요도가 보통 한 4cm, 5cm 정도 되거든요. 대장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고요. 그 소스가 항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접촉되면 넘어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생물학적 그냥 생긴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의 최소 한 번은 걸리게 되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 이 따끔따끔하다, 뭐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누면 일단 시원하죠. 들른 것 같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잔뇨감이 남고요. 이게 오줌 소태가 이거 그죠? 그렇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오줌 소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되게 잔인한 증상이에요. 그럼 얘는 치료 방법이 뭔가요?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에 잘 드는 걸로 돼 있고요. 보통 네. 3일요법이 기본이고요. 한 번 먹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크랜베리 같은 거 먹으면 좋다고 보드카. 예,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많이 먹죠. 왜냐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안 돼서 비싸잖아요. 크랜베리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근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크랜베리.
자, 4위는 난소낭정입니다. 난소난정의 원인은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군요. 저희가 모르죠. 난소난정은 하여튼 기능성 낭종과 이 난소 종양 네. 이 두 가지는 아니고요. 기능성 낭종이라는 거는 생리 주기에서 네. 자연스럽게 생기는 혹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양은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악성 종양일 때는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난소암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암이에요. 아직도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오, 진짜. 그리고 불행하게도 검진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물론 초음파를 통해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지만 초기에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감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생겼으면 이미 전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난소에 암이 생기면 이 안은 지금 골반 배 아니거든요. 네. 난소 표피에서 생깁니다. 난소암은. 네. 표피에서 생기면 벌써 배 안에 밖으로 노출돼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이 있잖아요. 밑에 복막이랑 장이랑 이런 게 다 같이 있으니까 바로 전이가 돼요. 초기에 발생할 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네요.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 진행돼 있는 암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난소암에 걸리게 되면은 난소암이 절대? 되게 되면 모든 골반 장기를 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궁, 나팔관, 난소 다 제거하고요. 왜 다 전이될 가능성이 커서요? 발생 기원이 다 같은 세포입니다. 무섭다. 저 그럼 점점 넘어갑니다. 3위 볼게요. 3위는 자궁근종. 자궁근종은요. 이거 또 뭐예요? 자궁에 생기는 혹? 예, 여기 정말 자궁에서 무력이 발견됐다고 되게 많던데요? 자궁에 있는 거는 근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3명 중에 2명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나쁜 건 아닌 거네요. 양성종양 때문에 이게 있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저희가 역시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궁근종은 원인을 모르지만 성관계, 분만 여부 관련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생리랑 월경이랑 연관돼 있고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는 거고요. 근종이 계속 커지잖아요. 계속 커지면 이 혈관이 못 쫓아가요. 그러면 근종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우리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가 썩죠 안에서. 이 복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걔를 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 바깥에서? 그렇죠. 안에서? 밖에서 초음파를 쏴서 자궁근종을 녹일 수가 있다고. 바깥에서 써서 얘를 녹여요? 그럼요. 그럼 내 살도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표적 지점에다가 초음파를 집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쏘는 거구나. 초음파의 이 진동 에너지가 그 표적 지점에서 열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6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열에 의하면 근종세포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대단하다. 우리나라 진짜. 그리고 이 초음파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갑자기 음압이 생겨서 미세 기포 같은 게 생겨요. 선생님 거기까지는 그만드릴게요. 터지면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위. 바로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은 뭐야? 어려워. 자궁내막증은 뭔가요? 만성복통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이 자궁내막증이 있는데요. 네. 자궁내막증은 사실은 자궁내막이라는 건 이렇게 보라색 핑크색으로 있는 게 자궁내막이에요. 이건 근육이고 이 안에 얇은 선, 이런 거. 네네. 이런 자궁내막 세포는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생리피에 살아 있어요. 이 자궁내막 세포가. 그런데 이 나오는 생리가 모두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이 나팔관을 타고 배 안으로 들어가요.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이 살아있는 자궁내막 세포가 착상을 해서 그 안에서 생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리를 준비했던 피들은 다 밖으로 나가지만 거기 있는 것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장기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궁내막증이라고 그러고요. 두 가지 증상, 생리통하고 생리과다. 이 두 가지 증상을 유발하고요. 이 자궁내막증 환자들은 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궁을 드러내달라고 옵니다. 이 증상이 심하고 이 내막증은 주치료가 물론 약물요법과 수술전요법이 있지만 대다수 수술전요법이 주치료고요. 약물요법은 보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범위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안 생기니까요. 그래요? 네. 자, 다음은 1위입니다. 이것도 말이 무서워. 1위는 바로 골반염. 골반염, 이것도 거의 성병. 예, 그러니까 이 골반염이라는 거는 이 골반 장기는 다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점막에 기생하는 세균에서 감염되는 병이에요. 근데 여자들 골반 장기는 다 질을 통해서 복강암까지 뚫려 있어요. 물론 이 자궁경부 이 방어막이 있는데 이 자궁경부 점액이 분비돼서 세균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지만 골반염이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균들이 다 침범하는 거죠. 그럼 배 안에 이제 염증반이 일어나는 거죠. 배 안에 이제 염증반이 일어나는 거죠. 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성인성 감염, 뭐 임질균이나 클라미디아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공기 없이 사는 세균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잡균을 잡을 수 있는 광범위한 태평양 같은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4일, 2주간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방면됩니다. 아, 2주. 네. 쉽네요, 그래도, 다행히. 쉽지만 이 골반염이 걸리면 굉장히 아프고요. 복통과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힘들죠. 저희 항상 뭐 성형, 뭐 척추뼈 이런 거만 하다가 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많이 무섭지만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우리가 산부인과 자주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다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섭지만 안 무서울 수 있는 질병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질환 랭킹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원 이래도 안 갈 겁니까?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환 랭킹 5위 여성 방광염 4위 난소낭종 3위 자궁근종 2위 자궁내막증 1위 골반염. 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병변에 있는 부위가 여기랑 어머님 지금 갖고 있는 이 자궁이 가지고 커져 있는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이프 나이프 시술을 통해서 저 사람의 용적을 줄였기 때문에 배 나오는 것도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랑 생리가 다 없어질 겁니다. 타격을 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쏘게 되면 이 종양세포는 굴곡해서 되는 거죠. 환자는 오늘 시술을 했기 때문에 하루 보통 12시간 정도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12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늘 몸도 마음도 예뻐지는 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말로만 들었을 때는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들이 많았고 또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 몸 관리 또 내 아이가 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아직도 산부인과를 한 번도 안 찾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은 아무래도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산부인과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집 가까이 있는 산부인과를 한번 단골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롬의 원다 우먼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